안녕하세요. 봉담마을 미디어 미담TV의 박상희입니다. 6일 지방선거 특집 시도의원 후보자 인터뷰. 오늘 국민의힘 안석영 도의원 후보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1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8회 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안석영입니다. 봉담에 산 지는 이제 6년 차 정도 되어 가고요. 나이는 47살, 결혼했고, 결혼 안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드미스냐. 그런 이미지가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너무 많으세요. 네. 네, 결혼했습니다. 했고. 네. 슬아의 아들이 하나 있고요. 현재 대학교 4학년입니다. 아들은 자랑스러운 학군단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 혈액형은 B형입니다. 목표의식이 강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네. 네. 처음에 봉담에 왔을 때 수원이나 동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또 네. 생활하면서 쉽게 표현하자면 돈 쓸 데가 없다. 아하. 네. 그런 생활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계속 살고 있는데 발전 속도가 아주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소외를 당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동쪽은 동쪽 나름대로 뭐 민영들이 들어가서 계속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동탄까지 이제 그렇죠. 만들어져가지고 네.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데, 또 서쪽은 서쪽 나름대로 뭐 소외받았다. 그래서 무슨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쪽으로 또 계속 시청 주변으로 또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낀 봉담 화산 기배만 네. 좀 소외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그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봉담도 혁신적이고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자, 네. 두 번째, 정치를 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치 어려운 질문인데, 어렵죠? 예, 맞아요. 이게 정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저는 지역 정치를 하러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제가 지역 정치를 하게 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봉담 화산 기배는 수원하고 초인접이에요. 그리고 도시로서 입지 조건이 저는 이동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에 이용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도시 발전에서 소외당하고 도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봉담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예, 의지가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네. 온 에너지를 쏟아부어갖고 혁신적이고 빠른 변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봉담은 이미지가 뭐라 그럴까, 조금 멈춰져 있는 느낌? 그냥 조용한 느낌인데, 이제 2봉담이 들어서고 3봉담까지 이제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네, 이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면서 이제는 우리 봉담도 활력을 찾아서 젊은 정치인들, 의지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치를 하게 된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 뭐 시장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특별히 도의원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시의원은 저한테 공천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못 나왔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일을 하려면 시의원이 일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그렇죠. 직접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좀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고. 솔직히 뭐 도의원 나온다고 하면 예산이나 듬뿍 따다 주면 되지, 예산이나 따다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도에서도 충분히 의지를 가지면 도의원도 시의원하고 힘을 합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도의원으로 나온 거는 공천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당황했어요. 시의원 받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러셨어요? 어쨌든 요약하면 이제 시의원과 도의원이 이제 힘을 합쳐서 봉담을 위해서 애써주시겠다. 네네. 이렇게 적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질문이에요. 봉담을 위한 정책 5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도의원이라는 포지션이 꼭 봉담만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희 미디어가 봉담 마을 미디어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많은 주민분들이 봉담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봉담을 위한 정책 5가지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분들을 조금 많이 만나 뵀는데 네.
5가지 정도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네네. 대로. 뭐 한 10가지 되는데 5가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중요한 거 5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 이제 봉담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도로하고 교통 인프라가 먼저 세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거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신분당선, 조기 착공, 네. 그다음에 병점하고 봉담을 이어주는 병봉선의 착공. 네네네. 예. 또 병점이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뭐 GTS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강원도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봉담은 이 뒤쪽에 있지만 병점까지 바로 가서 병점에서 이제 이용하는 걸로 해서 병봉선 착공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렇게 도로와 교통이 조금 정리가 되면 뭐 교통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을 버스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우리가 광역 버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강남을 가려면 지하철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한 아침에 밀리는 시간대에 한번 제가 움직여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몇 번 움직여본 적이 있었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정확하게. 갇혀 있어요. 밀려서. 그리고 노선도 돌아가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방법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하철 전철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하고 병봉선 2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남북과 동서를 나눠주는 네네. 거 그리고 해결. 네. 버스, 중요합니다.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구석구석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도 뭐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제가 또 하고 네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학교가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특히 학교 중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부족이 문제가 된다 네네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고 계세요. 화산동에 갔더니 고등학교가 없답니다.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맞으니까 고등학교가 아직까지 신설이 뭐 없었으니까 그래서 수원 나가거나 아니면 봉담 들어오거나 이제 병점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화산동도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화산 1구는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봉담도 지금 계속 2봉담, 3봉담이 진행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당연히 생겨야 된다고 보고요. 추가로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일반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뭐 그것도 좋은데 네. 제 생각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없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일반고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고 화성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삼성과 연계해서 가칭인데 삼성 디지털 고등학교라고 해서 좀 신설 한번 해보고 싶고 삼성전자와 협력을 해서 수준 높은 과학교육을 한번 지향하고 싶다. 그래서 학교는 뭐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시도에서 해주지만 네.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성이 뭐 들어오면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서 교육 시스템 운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한번 테마를 잡아보고 싶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동탄에는 국제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있습니다. 교육열이 엄청 높고 네. 거기 뭐 학교 잘 보낸다고 엄마들이 뭐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네네네. 저희 그렇게 교육열이 높아지면 또 지역사회가 발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삼성 디지털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교육의 메카로 만들고 싶고, 봉담을? 네. 그리고 입학 조건도 우리 봉담, 화산, 기배에 사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지금 성균관대학교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네. 삼성재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고 성균관대학교로 갈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만들면 대학교까지 네, 연결을 해서. 네. 그러면 수준 높은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영어를 특화시키는 것보다는 영어는 이제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과학을 특화시켜서 과학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인재, 수준 높은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영리인데 수영리까지 가보니까 마치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봉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섬처럼 떨어져 있고 수영리가 우리 봉담을 이렇게 수원에서 거쳐서 넘어올 때 얼굴이잖아요. 얼굴이고 네. 초입이고 관문인데 네. 너무 소외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행정구역이 혼재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수원식당, 여기까지는 화성식당. 애매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구간은 정말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기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거기에 또 폐 공장들, 운영하지 않는 폐 공장들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도계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계장 때문에 가면은 벌써 이게 냄새가,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시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해보고 싶고, 봉담권에서는 하여튼 가장 수혜받은 곳이 거기 아니냐. 수영리죠. 예. 그래서 수영리를 개발을 해야겠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도 정비하고. 네네,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으면 지구 단위 계획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건 힘을 모아주셔서 동의를 구해주셔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지구로 만들어서, 수영리를? 네네, 만들어서 공동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심 테마로 해서 발전시키고 싶어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이제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네,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네, 그렇죠. 뭐 경제 활성화도 되고, 네. 도시의 활력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정비를 해보고 싶고요. 네네네. 그 네 번째는 이제 삼보 폐강산 문제인데, 네. 이 문제는 우리 대표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네. 아파트가 계속 입주를 하는 과정인데,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내리지로.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저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광물 찌꺼기인 광미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 광미가 이제 수질 오염은 물론이고 그렇죠. 그다음 토양 오염, 농작물 오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삼봉산 생태문화 공동체 그 분들이 그 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데 네. 요거를 이 단체를 중심이 저는 관이 된다 그러면 속도는 더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심이 이제 이 단체들이 뜻이 만져져 있는 단체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시도위원들이 참여를 함께 해서 같이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도 지금 화성 뭐 체육센터가 있고 네. 도서관도 있고 뭐도 있는데 너무 작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으려면 정말 제대로 크게 하나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조그맣게 여기 저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마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네. 자체에서도 요즘에는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안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잘 해놓잖아요. 다 있죠. 네, 잘 해놓잖아요. 입주민이 소화할 수 네, 있는 정도. 네, 잘 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는 아파트 내부에서 대규모 아파트에서 당연히 이제 세팅이 되니까 가는데 이제 우리 시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모가 있고 체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원대부터 윤건능 그리고 만년제로 이어지는 이 거리가 있어요. 네. 그 구간이 이제 문화벨트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그 만년제가 지금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거기도 뭐 공원화 사업 한다고 이제 막 포크레인 오고 잔디 신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년제 공원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만년제 아트센터를 한번 건립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아트센터 좋네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예술하고 문화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쪽에는 보면은 또 홍익 디자인 고등학교도 있고 네. 수원대 쪽은 또 미대가 엄청나게 오히려 또 세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쪽 거리를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아트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장하고 전시시설 그리고 그거를 뭐 일단 대관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운영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수익이 안 난다고 안 하시려고 하세요, 사업을. 그러니까 물론 계속 적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원에도 경기도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을 내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이 계속 적자 사업인데 그걸 한다고 하면 되겠냐, 그게. 만들 수 있겠냐. 근데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죠. 봅니다. 문화예술 네. 주민들이 이 정도의 삶의 질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고요. 수치상으로 마이너스인 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건립을 해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싶고 그 또 문화고 그래서 그쪽엔 또 역사박물관 같은 것도 또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문화예술 벨트로 해서 하고 아트센터를 조금 만들 때 제대로 좀
크게 만들어서 저희 공연 하나 보려고 그래도 동탄 가고 그렇죠. 수원 네. 가고 뭐 제대로 된 봉담에서 전시회 한번 열립니까? 열릴 공간도 없고요. 그나마 저기 이쪽에도 그래도 뭐 수원대를 비롯해서 홍익 디자인 고등학교 해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는 것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과 연결을 해서 분명히 특화시킬 수 있고 네. 화성시에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그 구간은 정말 만들 수 있다. 저는 문화예술인들이 들으면 너무 좋아하겠네요. 당연하죠. 좋아해 주십시오. 네. 제가 또 전공을 사진을 전공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 일을 그쪽 일을 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미술, 사진, 뭐 공연이라든지, 네. 그다음 또 체육은 원체 또 우리 생활에서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지원 사업은 뭐 당연히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5가지 부족한 말씀드렸습니다. 인프라 부족과 문화예술에 관련된 정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빠르게 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재미로 보는 잠시만요. 이제 여기 봉투에 그 시민분들 댓글을 모아서 시도위원 후보자들한테 대신 질문해 달라고. 저기 여기도 뭐가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섞어 보실래요? 짠 게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자, 무서워요? 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짠 고르세요. 아무거나. 네, 하나 고르셨습니다. 펴볼까요? 홍담 2지구 내에 내리를 지나 어천역까지 왕복 2차 도로입니다. 교통 영향 평가는 알고 드린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도로를 당연히 넓히고 미리미리 도로가 일단 기본적인 1차적인 교통이랑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질문을 주신 거고 필요한 부분이시면 제가 이제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되는 문제. 이건 이제 시의원의 영역인데 뭐 시의원한테 저희가 같이 얘기를 네. 해서 하시는 걸로 당연히 해야죠. 이건 뭐 길 막혀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네, 하십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뷰 여러 번 해보셨나요? 어떻게 처음입니다. 처음 하시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 안석영 후보자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기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네. 어필을 해보십시오. 필요하기보다는 그렇고요. 저도 이제 초선이고 선거도 네. 처음 나오고 네.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정치를 하면 지역 정치라기보다는 우리가 언론에 접하는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그런 매체에서 듣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출마한 어느 의원들보다 근데 예, 제가 필요한 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을 잘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껏 해서 좀 현안들을 처리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거기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네. 당선시켜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한번 입성해서 열심히 한번 정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하려고 나왔다라고 얘기하시는 안석영 후보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봉담 핫 이슈 프로그램.